기원 후 49년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데는 너무나 관대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질 뿐이다. 2000년 전 세네카가 본 진실, 시간은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24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세요. 그 720시간은 지금 어떤 결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을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다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시간은 정말 자산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미래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자산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그리고 다음날 반복. 이 시간은 돈을 벌어다 주나요? 네, 월급이라는 형태로. 하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월급 이상의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2024년 KB 금융지주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동산 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는 약 46만 명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분석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사업과 투자가 압도적입니다. 이들도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답은 시간 소유권입니다. 시간 소유권이란 당신의 24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10시간을 회사에 팔고 2시간을 출퇴근에 쓰고 남은 시간은 생존을 위해 씁니다. 이 사람의 시간은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팔아버린 상품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하루 8시간을 자기 사업에 쓰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의 시간은 자산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시간이 자산이 되려면 그 시간이 계속 돈을 벌어다 줘야 합니다.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획기적인 개념을 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보는 다른 걸 소비한다. 바로 사람의 집중력이다. 이게 주의력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이먼은 인간의 집중력이 한정된 자원임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의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할 때 뇌는 사실 엄청 빠르게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번 바꿀 때마다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를 바꿀 때마다 최대 40%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즉,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더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없는 시간은 아무 가치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와 무슨 상관일까요? 1998년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실험으로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초콜릿을 눈앞에 두고 무만 먹게 했습니다. B그룹은 제한이 없었죠. 그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A그룹이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우마이스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쓰면 지친다. 초콜릿을 참느라 의지력을 다 쓴 A그룹은 퍼즐을 풀 힘이 안 남았던 겁니다. 참고로 이 이론은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 피로 현상 자체는 여러 연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뭘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이메일에 어떻게 답할까? 이 일을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약 3만 5천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당신의 의지력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이게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매일 같은 색 정장만 입은 이유,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만 입은 이유, 마크 저커버그가 회색 티셔츠만 입는 이유,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소한 결정에 힘을 낭비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이 안 남는다는 걸. 그렇다면 시간을 자산으로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한정된 집중력을 지켜라. 집중력이 한정된 자원이라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쓸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은 잘 나눠 써야 합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A, B, C 모두에서 평범한 결과만 나옵니다. 이게 집중의 경제학입니다. 집중이란 한정된 집중력을 딱 하나에만 쏟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무엇이 시간을 자산으로 바꿀까요? 시스템입니다. 한 번이라면 한 번 돈 버는 것. 이건 시간 파는 겁니다. 한 번이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 이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케이스 1. 시간 팔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로고 하나를 만듭니다. 10시간 일했습니다. 100만원 받았습니다. 결과는 100만원이 끝입니다. 케이스 2. 시간을 자산으로. 같은 디자이너가 로고 템플릿 판매 시스템을 만듭니다. 100시간 일했습니다. 첫 달 5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달 120만원. 계속 늘어납니다. 결과는 계속 들어오는 수입 시스템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케이스 1은 시간을 그대로 돈으로 바꿉니다. 10시간은 100만원, 20시간은 200만원.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케이스 2는 시간을 불어나는 자산으로 바꿉니다. 100시간 투자, 시스템 만들기, 계속 들어오는 수입. 이게 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KB 부자 보고서를 다시 보면 부자들의 수입은 사업과 투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업과 투자는 둘 다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들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휴가 가는 동안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시간이 자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2년 집중 전략. 왜 2년일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가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뇌의 한 부분에 새 습관이 자리 잡는데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스템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도 평균 18에서 24개월입니다. 2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딱 하나를 고르라.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2년 동안 집중할 딱 하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 만들기, 콘텐츠 채널 키우기, 프로그램 개발, 투자 공부, 작은 사업 시작. 중요합니다. 딱 하나여야 합니다. 2단계, 시간을 확보하라.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꼭 필요한 시간, 잠 7시간, 밥 먹고 씻기 2시간, 총 9시간, 돈 버는 시간, 아직 회사 다닌다면 일 8시간, 출퇴근 2시간, 총 10시간, 남는 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 중 최소 3, 4시간을 당신의 시스템 만들기에 쓰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이걸 포기하세요. SNS 보기 평균 하루 2시간 반, TV 보기 평균 2시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기 평균 1시간 반. 당신에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다른 데로 새고 있을 뿐입니다. 3단계, 결정 피로를 없애라.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의지력을 사소한 결정에 낭비하지 마세요. 방법입니다. 아침 루틴을 고정하세요. 같은 시간, 같은 순서 옷을 패턴화하세요. 일주일치를 미리 정해두세요. 밥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간단한 메뉴를 반복하시고 일하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고 목표는 하루 결정 횟수 절반으로 줄이기입니다. 4단계, 집중력 도둑을 막아라. 허버트 사이먼의 주의력 경제를 기억하세요. 정보는 당신의 집중력을 먹어치웁니다. 막아야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앱을 지우세요. 꼭 필요하면 컴퓨터로만 보세요. 뉴스 알람을 끄시고 필요 없는 단체방에서 나가세요. 모든 알람을 끄시고 허용할 것은 당신의 시스템 만들기와 직접 관련된 정보만 보시길 바랍니다. 5단계, 측정하고 고쳐라. 매주 이걸 적으세요. 시스템 만들기에 쓴 실제 시간,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집중력을 빼앗긴 순간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점검하세요. 이번 주 총 시간은 목표 대비 어떤가? 다음 주엔
뭘 바꿀까? 2년은 104주입니다. 주당 평균 10시간이면 약 1000시간입니다. 1000시간을 한 가지에 쏟으면 당신은 그 분야의 상위 10%에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1000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복리. 여러분은 돈의 복리를 아실 겁니다. 100만 원에 1년에 10%씩 불어난다면 1년 후 110만 원, 2년 후 121만 원, 10년 후 259만 원입니다. 시간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처음 100시간을 써서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시스템은 당신에게 시간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아온 시간을 다시 시스템 키우기에 쓰면 더 많은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게 시간의 복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0개월째. 하루 4시간 투자, 결과는 0원입니다. 6개월째, 하루 4시간 투자, 시스템이 하루 1시간치 돈을 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 4시간 투자, 시스템이 하루 3시간치 돈을 만듭니다. 24개월째, 하루 2시간만 투자합니다. 관리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하루 8시간치 돈을 만듭니다. 이때 당신은 시간 소유권을 가진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니까요. 이게 세네카가 말한 역설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시간이 일을 만들고 그 일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다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시간이 자산이 되는 완전한 방식입니다.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시간은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다. 허버트 사이먼도 알았습니다.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그리고 KB 금융지주 한국 부자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부자들도 알았습니다. 시간을 팔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늘부터 2년, 당신의 720일은 어디로 갈까요? 그건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뭘 고르냐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24시간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답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